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청취자분께서 열쇠고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에어팟을 요새 잘 달고 다니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저도 열쇠고리 받았는데 어떻게 제 자리를 알고 외부인이 침입해서 놓고 갔는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요. 기후변화 외길 인생 20년, 그린뉴딜 인생 1년차, 그리고 매불쇼 2차 출연을 앞두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예. 네, 저는 김나연 선생님과 김지석 선생님이 그 청취자분들이 만들어준 열쇠고리를 소중하게 간직하실 때 저는 그 열쇠고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한스 PD님의 얼굴을 보고 대범하게 넘겨줬던 차윤탁입니다. 저희 그 드림 오브 네이처님께서 네, 이렇게 맞아요. 뭐 원배라고 이제 저희 저 4.15 총선 때 이제 활약을 했던 캐릭터죠. 네, 그걸 만들어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추천해주셨는데 평화 상징하는 그거랑 네. 그다음에 그린피스까지 이렇게 3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재주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네. 금속 공예를 하신다고 아, 전해 들었어요. 또 다른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저희 꾸준히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그게 네, 좀 큽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네, 열쇠고리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 18K나 24K 이런 거 색깔을 지석쌤. 다른 게 아니라 색깔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들고 저희 목욕탕 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는데 유레카하면서 예. 또 요즘 또 이게 1일 3바 유행이잖아요, 그죠? 1일 1깡. 지석쌤 뭔지 뭐야 아세요? 아까? 예. 1일 1깡. 한번 새우깡? 맞춰보세요. 아 진짜 모르는 척하는 하루에 거예요? 새우깡 한 봉지? 예.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 진짜. 아 이거 정말 땅소주? 요즘 큰일 났다. 우울할 때 보면은 치료가 되는. 지석쌤, 네. 지석쌤 요새 피로가 쌓이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따가 집에 가실 때 테슬라 그 자동 운전 되니까 네. 유튜브에 비, 깡 이렇게 쳐서 거기 비깡? 댓글을 보시면 뭐 자동 운전해도 그 뭐야 운전하면서 유튜브로 가면 안 되지 이거 방송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가? 지금 아, 진짜. 젊은 사람들 참 문제. 진짜 아니 문제야, 지석쌤이 이게 유튜브를 진짜. 보고 오셨다길래 아 진짜 그랬어요? 그런 적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해서 이거 저희 경찰청에 들어가는 거가지고. 유튜브를 들었고 듣고 들었고 이제 보지 본게 아니라. 않는다. 들었는데 화면이 기억이 나는 것은 왜일까? 그래서 자기 네. 반성을 좀 그러면 해봅니다. 취소하고 네. 집에 가서 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댓글을 보세요. 아, 그러니까 뭐에 댓글을 보는 거예요? 그 비의 노래. 네, 비의 노래 중에 깡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한 3개 정도 명곡이 있어요. 이제 네. 거기 댓글을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 그 댓글이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저도 1일 3바, 그러니까 1일 붓바살바 3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윤탁쌤이 듣고 네. 계시다는 줄. 저는 1일 1.5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그 댓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거기 이제 하도 자주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장 봐야 될 물건을 거기다 댓글로 써놨더라고요. 풀무원 두부 뭐 이렇게 뭐 매일 우유 막 이런 식으로 하도 자주 그 비디오를 보러 오니까 뮤직비디오를 거기에 자기 장 볼 거를 계속 적어놓으신 분도 있고. 그 비 가수 본인은 그 1일 3강인가 5강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니마 그 깡을 건너지 마오도 네. 웃겼고, 그날 신라 시대 때 그 왕한테 좀 바라는 뭐 시무 몇십 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비한테 바라는 시무 20조라고 20조. 해가지고 막 입술 깨물지 않기. 구러기 표정 더 이상 하지 말고. 맞아. 네. 그리고 김태희라는 아이디와 김태희 배우님 얼굴로 오빠 이젠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고 이제 보통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도 이제 정말 청취자분들이 진짜 기가 막힌 댓글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한번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최유한님 댓글부터 애플 팟캐스트에 달아주셨네요. 김지석 스페셜리스트님으로부터 메일 받았어요. 늦게 구독을 시작해서 플라스틱 없는 삶 이벤트 언제 다시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메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번에는 책을 등기로 보내지 맙시다. 네. 그거 등기로 보내면은 등기로 보냈다 반송이 여러 번 되고 안 계시면 계속 반송이 되니까 실제로 못 받은 분이 네. 2분인가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3가지씩이나 그래서 팟캐스트 꼬박꼬박 들어서 책 놓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미래 전기차 구매자 올림.
뭐 이렇게 댓글 다르면 좀 어떻게 외면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마지막에 이 미래 전기차 구매자 올림 보고 지석 쌤이 내적 환호를 하실 거라고. 아니요, 지었으면 아니요, 미래 전기차 저는- 원치 않죠. 그렇죠. 아, 지금? 네, 저는 바로 전기차 네. 사진을 찍어서 빨리 올리시라.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냉정한데. 하여튼 이게 그래도. 그 이벤트 추첨이 난수표로 아, 랜덤. 하게 저희가 되나요? 랜덤 난수표 생성해서 합니다. 진짜. 네. 네. 정말 조작 없고 네. 참관인도 있고요. 참관인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엑셀에 난수표 생성해가지고 참관인 누구죠? 참관인 뭐 셋 중에 한 명이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 정말 요즘 조심해야 돼요. 네, 경품 사기 같은 거 이거 진짜로 기록 확실하게 남겨야 네. 되고 개인 정보 확실하게 삭제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톰보님 댓글 달았는데 김나연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정주행 완료. 잘 들었습니다. 3주 만에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우연히 붓바살바를 듣게 됐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 관련 서적들은 최신 서적이라고 해도 2018, 2019년 자료들이 서술돼 있지만 붓바살바는 가장 핫한 국내외 기후위기 이슈들을 다뤄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석쌤에 대해서 응원의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아까 윤탁쌤이 소개하실 때 1일 3바 하셨는데 실제로 1일 3바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오.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오. 이 댓글이 달렸을 때가 27-2회까지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총 57개 에피소드더라고요. 네. 물론 긴 화도 있고 짧은 화도 있지만 약 한 회당 뭐 1시간이라고 치면은 57시간, 3주 만에 정주행을 하려면 매일 2.7시간씩 왜 들어야 이러세요? 좀 되더라고요. 약간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시죠? 네, 저 좀- 연애할 때 아시잖아요. 자, 저거, 집착. 네, 무섭네요. 그래서 어쨌든 1일 3바를 실천해 주시는 아톰보님. 네. 아톰보님 아톰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람이 느껴지네요. 사실 되게 중요한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국내 언론에 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아톰은 약간 좀 이제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이던 로봇이었긴 했는데 뭐 이제 뭐 다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우 목도리님이라고 이거 좀 약간 좀 아이디가 약간 조금 약간 그 이슈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번 김지선 선생님께서 한번 네, 그린피스에서 보고 구독 시작했어요. 환경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해양 오염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를 더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 키우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환경 파괴 아니로 노력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네요. 붓자 살바? 잘못 따셨네 댓글을. 아니. 네. 아니요? 이게 비음 옆에 지읒이 있어가지고 또 자동 완성의 또 희생자일 제가 수도 예전에 있고. 뭐 사랑해요 진석 씨 이러면 막 잘못 온 건가 하여튼 더 자극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물려주는데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싶네요. 네, 전기차 사시면 일단 사시고요. 전기차 바로 전도사.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번 실행에 옮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전기차는 사고 나면 어쨌건 타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불을 끄네, 뭘 줄이네, 뭘 안 하는 거는 또 신경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실천이 잘 안 되시면 과감하게 전기차라도 한번 팍 질러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해양 오염학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셨고 이제 또 노력을 하지만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저는 노력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노력 안 하는데. 참고로 해양 오염학 하신다고 하니까 예. 해양 오염이 이제 뭐 석유 유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요새 문제되는 게 그 온난화로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서 산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해양이 바다가 산성화되면 그 껍질을 만들어서 하는 갑각류 뭐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뭘 사야 되죠? 전기차를 추천드립니다. 차를 안 타시면 제일 좋지만 네, 아이들에게라고 하신 거 보니까 뭐 약간 좀 이제 아이가 2명 이상 있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쉽지가 않죠. 네, 이제 뭐 여유라는 게 또 할부하시면 돼요. 왜 댓글에 왜 나를 자꾸 투영하지? 근데 아무튼 그럼 또 다른 댓글. 할부하시고 할부금을 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무섭네요. 네, 다음 댓글 너무 한번. 무서워요. 네. 전기차 좋아. 권션 공이 그래서 나는 또 공이학번인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아닙니다. 애플 팟캐스트에 이제 댓글 나오면서 권션 전 고3 여학생인데요. 이게 좀 상큼하지 않습니까? 상큼하게 읽어주세요. 권션 공이라고 써 있는 거는 분명 이게 이 친구 이름이 권시연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권션 또 이제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네요. 저희 다 셋 다. 이거 매우 일리 있는 추측이었다. 네, 네, 그 권시현 학생, 그 고3 여학생인데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쓰레기를 바닥이나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항상 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훌륭한 학생이죠. 특히 고등학생 때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왠지 또 사회에 순응하는 것 같거든. 그 던져서 넣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바닥에 놔야 될 것 같이 좀 반항하는 느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항상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니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의 보직은 미화부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 교실에 미화를 담당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너무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 가슴 아픈 상태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관심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분명 수능 잘 보실 것 같아요. 네. 방송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거를 트세요. 그냥 붓바살바를 그냥. 좋은 아이디어. 네. 야간 자율학습할 때 그냥 네. 뭐 틀어버려요 그냥.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혹시나 뭐 저 그런 것 때문에 또 정황 맞고 이러면은 저희 또 네. 네, 그 또 한 가지는 저기 그 지금 고3이시면 이제 투표권을 아마 획득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쓰레기를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꼭 버리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이제 지금 기후 위기라는 무시무시한 게 지금 막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나 정부에서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 자, 그래서 예, 나중에 그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것도 잘 신경 쓰시면서 동시에 정치인한테 뭐 투표를 할 때 이거 해결하겠다는 정치인들한테 좀 투표를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쓰레기만 이제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건 또 아니라서. 예.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댓글 한번 김나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뿡돌이 엄마님이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그린피스를 항상 후원하고 응원하던 중에 붓바살바를 알게 됐어요. 이런 방송이 많아지고 저도 환경에 대한 지식이 다이렉트로 쉽게 필요했는데 딱이네요. 듣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응원 팍팍. 그리고 하트를 3개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오케이. 제가 맨 앞에 거 가지고 갈게요. 중간 거. 그 다음에 또 간간히 이제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 그 1,000원님, 드림 오브 네이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작은 성공님이 팟빵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오늘 소개된 보고서 한글 번역본은 없나요? 직접 읽어보고 싶어서요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좀 댓글로 다시 한번 달아드렸거든요.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가 또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번역본까지는 어렵더라도 원본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번역본 얘기 나와서 좀 그런데 그 가끔 보면 이런 국제 기구 같은데 일본어로 그 번역된 건 좀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게 물론 뭐 그런 거기에 이제 기여금 차이 이런 거 그렇겠죠. 같은데 네. 좀 안타까운 건 한글본은 잘 없습니다. 예, 없어서 아무튼 알려주시면 원본이라도 알려드리고 네. 뭐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던지 할게요. 사실 네. 모든 보고서는 앞에 요약이랑 이제 서머리. 뒷부분 서머리만 싹 긁어가지고 컨클루전.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은 두 부분이 핵심이죠. 네, 근데 가끔 거기를 읽어도 약간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 있긴 해요. 뭐 네이버 팝하고가 또 괜찮잖아요. 그쵸. 네. 참고로 일본어 보고서를 받아서 그거를 돌리는 게 더 정확해요. 꿀팁이네. 진짜 영어 보고서보다. 꿀팁이다. 예. 네, 또 이제 한일 번역은 좀 퀄리티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네, 예, 예. 좋습니다. 또 이제 저희 안 그래도 화제가 됐죠. 김지석 선생님이 이제 팟빵 예능 분야 1위 인기 프로그램인 매불쇼에서 네. 보통 두 번 이렇게 오라고 하질 않는데 지금 다시 재초대를 받으셨잖아요. 원래 1편 녹음 끝나시고 그때 붓바살바 소개를 못했다고 저희가 그래서 엄청 뭐 부각을 사무소에서 했었잖아요.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으셨죠, 네. 그죠? 아, 진짜 받아야죠. 네. 근데 네. 이제 2편은 뭐 약간 출연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마 지지난 방송이었나? 네. 민구 엄마님께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이메일로 뭐 요청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주신 그래서 거예요. 민구 어머님이 진짜 섭외를 떼어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댓글 한 번을 이제 김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세요. 기후 위기를 막는 문제와 경제 발전 함께 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 +1 마음속으로 누르고 갑니다. 더불어 김지성님의 매부쇼 재출연을 기대하며 매부쇼 관계자에게 섭외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나가서 막 네. 우리 팟캐 홍보하고 질척거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나가서 하면 되지 하고서 이제 왔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할 걸 그랬나? 송부를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연락이 와서 예. 근데 윙구 어머님이 메일을 너무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진짜요. 매불쇼에다 보내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와. 이거 이메일 받자마자 지석쌤한테 바로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이거- 타이밍상은 딱 맞아요. 그쵸? 예.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진짜 사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구나. 네, 우리 팀원들한테 그렇게 섭외 메일 보내러 가면 진짜 사람들 섭외 메일을 잘 안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거 월급 받고 안 보내 이런 게 진짜 너무 윙구 어머님은 우리 저희 명예 매니저로 어떻게 합시다. 진짜요. 네.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댓글 하나, 이메일 하나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터 인넷이라고 저희 초창기부터 쭉 네, 들어오신 너무 분이죠. 오랜만에 뵈어 반가웠어요. 네, 저희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제 약간 독특한 닉네임이네요. 김율스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김남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분의 성은 김씨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김율 아니까 김율 그럴 수 이름이 있을 것 김율.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붓바살바를 최근 듣기 시작한 애청자입니다. 그린피스 후원도 시작했어요. 최근 가정용 미니 태양광이란 것을 알고 신청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엄마를 설득하기가 힘들어서요. 해봤자 얼마 생산도 못한다부터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그렇게 좋은 거면 아파트들에 왜 다 안 다냐는데 할 말이 없네요. 라고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여기에 아주 좋은 글을 하나 댓글로 남겨드리고 또 말씀도 드릴게요.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그 논리에 밀리신 거잖아요. 김율님이 네. 뭐 생산도 얼마 못한다랑 재생에너지 부정적이고 좋은 거면 아파트에 왜 다야 안 있냐. 네네. 근데 또 저희 또 이제 프로 댓글로 한 분 계시잖아요. 또 댓글 전쟁을 많이 치르신 김지석 선생님이 좀 컨설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제 예. 지석쌤이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되게 콘텐츠도 많이 내셨고 최근에 내셨던 것 중에 또 SBS 이닛이라는 데 기고를 또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머니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일단은 보조금을 여기 서울 지역에 사신다면 보조금이 한 4-50만 원 주거든요. 네. 이게 어른분들은 그 뭔가 보조금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온다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뭐 아직 학생이시고 대학을 안 가셨다면 이제 입시에 도움이 된다. 내가 이거를 해서 이런 체험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연세대 원서했는데 서울대에서 연락이 온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진실에 기반한 약간의 과장을 해주시면 기가 막힌 그리고 꿀팁이다. 제가 생산량 관련해서 이 지석쌤 글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석쌤이 작은 누나분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네. 2013년이면 태양광이 막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을 때인데 초창기죠. 예. 네, 그때 그 단독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근데 네. 겨울에는 난방도 꽤 하시고 전기 난방을 그리고 여름에도 이제 전기로 에어컨을 꽤 트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30만 원쯤 나왔으면 이제 그게 10만 원 후반대로 10만 원 이상이 이제 좀 줄었고 여름에는 1만 원 이하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참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비하여.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히 적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저기 이 베란다에다가 미니 태양광은 네. 저희 누나 집은 이제 그 패널이 12장짜리거든요. 네. 용량이 적죠. 근데 큰 거죠. 이거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네, 여기 네, 아파트에 네. 설치하게 좀, 되면 저 솔직히 이제 강에 나가면은 좀 재미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전기가 빡빡 나와가지고 전기 요금이 몇만 원씩 줄면은 이게 뭔가 뿌듯한데 이거는 이제 한 5천 원 주나 뭐 많이 쓰는 집이면 한 10,000원 주나 이러니까 엔트리 모델.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게 한 5-60만 원짜리를 뭐 보조 받아서 한 10만 원 정도에 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어디 강북 쪽에 어디 가다가 뭐 북악 스카이웨이인가 뭐 그쪽 가다 보면은 어떤 아파트 단지는 다 달려 있어요. 이게 진짜 한 동에 없는 집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소문 나서 좋다고 하는 집 많이 달기도 해요. 안 다는 동네는 또 안 달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 부정적인 인식을 정면으로 싸워서 이걸 보시라 뭐 IRENA의 뭐 보고서를 보시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승부가 안 나고 네. 약간 돌아가서 보조금 40만 원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입시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앵글 찾아보시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정말 뭐 내 집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제주도 그거 약해요, 그 약해. 제주도를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번 가가지고 좀 제주도 구경도 시켜드리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좀 보여주시면 좀 약한가요? 약해. 네. 뭔가 뾰족한 그러니까 해결책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인데
자꾸 뭐 결혼해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 이걸 하고 나면 내가 데이트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마의 문제, 엄마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앵글 찾으셔가지고 그걸로 측면 승부를 하세요. 정면 승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댓글을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서진님이라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저희 또 동명이인 분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네. 팟캐스트에 아주 냉정한 평가 내리시는 분, 재미없다고 하시면 그분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듣고 있다가 처음 댓글을 답니다. 진짜 완전 잘 듣고 있어요. 빨리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깊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일단 가볍게 한번 다뤄볼까요? 이 책 읽어보셨나요? 그 이게 폴 호킨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네. 예, 이분 따님이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다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따님 금수저네요? 아니, 쌤 이 바닥은 금수저 없어. 이 바닥은 잘해야 동수저야.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드로다운이 이제 끌어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CO2를 뭐 내려가게 하느냐를 굉장히 이제 솔루션을 쫙 적은 건데 조금 너무 학문적이에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나무를 수십억 그루 심으면 이만큼을 줄일 수 있어. 그 계산에 기반한 그런 게 좀 그래서 인포그래픽 예쁘고 책은 38달 정도 했었는데 하나 갖고 싶은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양 너무 예뻐. 정리는 잘 했을 거예요. 원서가 책이 이쁘다. 근데 이제 약간 정면 승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뭐가 이렇게 짜놓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거 하면 이렇게 줄어. 저거 하면 이렇게 줄어. 뭐 이런 식으로 떡볶이 먹으면은 배고픈 게 이만큼 줄어들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떡볶이를 팔지도 않는데 막 이런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치인들은 좀 또 떠먹여줘야 되는데 떠먹여주지까지는 않고 그냥 공식만 줬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하면 이렇게 줄어, 저거 하면 저렇게 줄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약간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약간 이런 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참고는 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한계가 좀 많이 보인다. 이게 저희 뭐 한국에서도 이제 번역본이 파네요.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3만 원이 넘네. 네, 비싸요, 책. 네. 사은품까지 껴준다. 사은품 뭐예요? 모르겠어요. 전기차 한 대 이런 거? 38,000원에 전기차 한 대 받으면 저도 살래요. 그레타 관련 그림책이랑 묶어서 팔아. 이거 진짜 정말 무서운 이 알고리즘 진짜. 정말. 하여튼 두 권 묶어서 파는데 제가 한번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읽어보고 한번 나중에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저희 아이템 또 뚝 떨어질 때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오랜만이라서 댓글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댓글이 네. 진짜 큰 힘이 되고 맞아요. 저희가 저기서 소재도 많이 얻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이제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이제 본격적인 소식 다루기 전에 또 저희 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6월 5일 네. 금요일에 아마 발표가 되게 되겠죠? 그때인가요? 그 다음 주 하여튼 6월 중에 발표하고 6월 5일이 아니겠네요. 6월 12일. 네, 그때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배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월 5일에는 이제 환경의 날을 맞아서 조금 특별한 네. 에피소드를 준비 중이죠. 그렇죠. 저희가 또 방송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좀 네. 특별한 방송을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오늘 또 재밌는 소식 갖고 왔죠. 네, 본격적인 소식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이번 주 메인 뉴스죠. 이제 저희가 약간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들고 왔거든요. 네. 그린 뉴딜 좀 필적하는 단어 같기도 하고 네, 좀 네.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는데 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난 선생님. 이제 그린 스완이라는 건데 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녹색 백조 네.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보고서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표지를 보니까 진짜 녹색 백조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별로 안 예쁘네. 네, 안 예뻐요. 네. 이게 약간 그냥 포토샵 제가 해도 이거보다 잘할 것 같긴 녹색이 한데. 되게 예쁘지 않아. 이게 백조가 사실은 좀 약간 관상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죠? 백조라고 하면은 약간 이쁘고 호수에 또 유유자적 네. 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레도 이제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쵸. 백조 호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백조 자체가 약간 그런 관심이 있긴 한데 녹색 백조는 사실 실제로는 없지 않아요? 그쵸? 저는 백조하면 새가 떠오르세요? 네. 전 백조 그러면은 통장 잔액 이런 거 떠오르는데. 아 백수 뭐 이런 아, 것처럼. 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대요. 백조? 백조요? 아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쨌든. 맞춰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새 예, 오케이 예, 새. 백조. 예. 이 보고서가 이제 국제청산은행 BIS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네. 이 은행이 이제 지난 1월 20일에 발간한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의 표지예요. 네, 그 이 보고서에 이제 그 그린 스완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가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BIS, 그러니까 국제청산은행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좀 찾아보니까 청산은행이라고 들으면 뭔지 네. 잘 감이 안 와요, 사실. 그 약간 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십 이런 게 많은데 뭐 약간 뭐 음모론적인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네. 그 국제청산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면 국가별 중앙은행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죠? 한국중앙은행. 그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이나 이런 60여 개 그 국가별 중앙은행들이 협력하는 기구인데 네. 청산은행이잖아요. 청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빚을 청산한다. 그렇죠. 빚청산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30년에 이제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그때도 좀 독일이 졌죠. 예, 이긴 적이 없죠. 사실 1차 대전 때 졌던 거를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막 펌프질 해가지고 2차 대전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빚값지 마, 씨 뭐.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 독일의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이제 지웠거든요. 이제 뭐 네. 피해를 봤던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 독일 그때 당시 독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거기한테 빚을 받아내는 은행이었어요. 빚을 청산하게끔. 그래가지고 이제 빚 청산도 하고 뭐 전쟁 때 금괴를 옮기는 그런 수송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네. 뭐 금괴를 옮기는 이런 거는 또 이제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뭐 폴란드에 있었던 뭐 금괴 열차부터 해가지고 막 하여튼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적이나 이런 기구가 아니라 빚 뜯어내려고 생겼던 은행이긴 한데 지금은 뭐 어쨌든 약간 BIS 자기자본 비율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들어봤죠. 저는 못 들어봤어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BIS가 바로 국제청산은행의 약자인데 네. 이 BIS가 뭐냐면 이제 뭐 김난 선생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우리 집이 10억 됐어. 막 이런 자랑하는 친구 없어요? 저는 아직 주변에 사실 자가를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내년이면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2013년 이때쯤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 집 10억 됐어, 뭐 20억 됐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좀 제대로 된 친구라면 정신 차릴 수 있게 물어봐야 돼요. 그 10억 중에 얼마가 네 돈이냐.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집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랑 이제 그 은행에서 빌린 돈. 그래가지고 야, 나 사실은 나의 자기 자본. 내 10억짜리 자산의 집에서 내 자기 자본은 사실은 2억이야. 이런 친구들은 벌써 보통 술값을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빚 갚느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8억이 이제 빚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과 자산이란 개념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은행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산이 이제 자기 자본이랑 남들한테 빌린 빚을 합친 건데 네.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이 50% 정도가 되면은 네. 그냥 좀 안전한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터졌을 때 내 돈이나 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몇 %% 정도일까요? 한 10%. 그거 비슷한데 오. 은행은 사실은 설립되는데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금을 빌려갖고 그걸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자, 지금 은행 중에 대출이자보다 높은 예금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없죠. 아, 있으면 제가 넣었죠, 돈을. 당연히 대출이자가 항상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경제 위기가 터져가지고 뱅크런이라고 하죠. 인출이 막 늘어나고 하면은 은행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해버려요. 그래갖고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에다 돈을 넣었던 수많은 그 개인들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하는 그런 협약이 있어요. 그거를 이 국제청산은행에서 정합니다. 근데 아까 지석 쌤이 맞추셨는데 한 8% 정도, 은행은 8% 정도를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뭐 그거를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오르는 게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니까 또 네. 은행들이 막 줄줄이 망하니까 그럼 좀 더 올리자. 그래서 바젤 3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거를 정하는 곳이 바로 국제청산은행. 저희가 돌아왔는데 그린스완이 뭔지 짧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린스완은 이제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면 좋아요.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네. 블랙스완이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개념보다 더 먼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김나연 선생님의 사전 조사가 약간 부실해서 제가 또 그랬나 찾아봤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알아본 바로는 네.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에 이제 금융위기 그때죠. 2007, 8년 그때 제시한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린스완은 기후 위기가 초래할 경제 금융 위기를 뜻하고 와다 또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린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소환이 100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백조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얀 백조가 있잖아요. 화이트 하얀 백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화이트 스완, 하얀 백조, 일반적인 상황. 우리 건너뛰고서 그냥 표로 가는 거예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하죠. 우리가 네. 확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를 일반 하얀 백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 백조가 보통 하얗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블랙스완이 온다라는 거를 제시한 거예요. 네. 그 블랙스완이 뭐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이 충격이 왔을 때 그 후에는 이제 분석이 좀 가능한 근데 화이트 스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큰 걸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제 블랙스완이 사실은 이제 검은 백조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유러피언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야 그거는 검은 백조야. 그러니까 그런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했는데 이제 또 영국 애들이 또 이제 뭐 내기를 좀 했나 봐요. 영국의 또 귀족들이 내기를 했는데 야 얼마 전에 검은 백조가 있어라고 어떤 애가 내기를 던졌는데 말도 안 된다. 검은 백조가 어디가 있냐 그랬는데 네덜란드의 탐험가 윌리엄 드 블라밍 드라고 들어가니까 약간 좀 귀족집이었나 봐요. 탐험도 하고 보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흑곤이 블랙스완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호주 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백조는 다 흰색인 줄 알았는데 네. 검은 백조를 찾아가지고 영국 사람들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발생하는 거를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도 금융위기가 올지 사람들이 예측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인 거죠. 그때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GDP도 떨어지고 회사도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뭐 구제금융하네 그러고 월가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금융이 문제라고 이제 그 월가를 아큐파이 그 뭐죠? 그러니까 점령하자. 점거. 예, 네. 예. 그래서 뭐 꽤 시끄럽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긴 했죠. 예. 근데 그때 금융위기가 오게 된 게 금융사들도 위험을 알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파생 상품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다 보니까 그 여파가 막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때 뭐 그때 베어 스턴스였나요? 그때 망했던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은행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JP 모건이 리만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나라가 살까 막 이러다가 이제 안 했는데 맞아요. 샀으면 이제 작살날 뻔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데 설마 올까 했는데 갑자기 실현이 돼서 그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게 됐는데 네. 요번에 이 은행이 그린스완이라는 개념을 던지게 된 거죠. 약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하얀 백조에서 검은 백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불확실성이나 어떤 위험성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녹색 백조는 이것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지금 검은 백조는 불가능할 거야라고 하지만은 일어나면은 이제 억셉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네. 설마 했는데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뭐로 말아먹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블랙스완인 거고. 근데 그린스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위험이 올 거라는 확실함은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이게 오게 되면 과거 이제 화이트 스완이나 블랙 스완이랑은 다르게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얼마 이상 그 자기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 기준을 정하는 국제은행에서 이런 그린스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천천히 보면은 자, 화이트 스완과 블랙 스완을 다시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지석쌤? 화이트 스완은 그냥 아무튼 가끔 오는 거예요. 다들 예, 아는 거고, 블랙 스완 같은 경우는 확률이 지극히 낮은데 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비교하자면. 예, 그리고 그린 스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서 하여튼 분명히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뭐 그런 거고, 뭐 이 표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네, 영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에서는 뭐 화이트 스완은 야 또 불경기 왔다, 가끔 이럴 때 있어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불경기. 네, 뭐 사이클이야, 10년 사이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은 그렇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거 있어서 그 화이트 스완 같은 경우는 야 원래 한 이 정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 하긴 맞아. 통계적으로 이래. 네. 별거 아니지 뭐 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 스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뭐 저건 저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경제학자나 이 금융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충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때문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파생 상품만이 아니야 하면서 또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동의가 100%는 안 돼요. 네. 다만 웬만큼은 설명이 돼요. 예, 그런 거고, 그린스완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라 과학자가 과학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뭐 CO2가 올라가서 뭐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 올라가면서 고기압 저기압 뭐 위치가 바뀌면서 뭐 북극의 그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재밌는 건 설명했을 때 과학자는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경제학자나 그 금융 쪽 하는 사람들은 야 말이 안 돼, 나는 그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동의를 거죠. 하지 않는 선상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럼 파이낸스 관련된 기관에서 낸 건데 여기서 제시한 개념인데, 이제는 이런 금융 같은 쪽도 이런 과학이랑 같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위기 관리에 특화된 국제 은행인데 네. 이게 그린스완처럼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경고를 그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오는 더 큰 충격, 네. 그거를 그린스완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은 왜 이런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그것이 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는지, 그런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은, 근데 이게 약간 BIS가 약간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이해했는데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하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경제학과랑 환경학과 복수전공을 해봤는데 네. 이 두 쪽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진짜 못하더만요 이게. 나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지석쌤이 약간 BIS 같은 입장인가? 경제학에서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세금을 뭐 재정 투입을 해,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그러면 그 소비 늘어나서 GDP가 올라가. 그러면 또 세수가 늘어나. 그럼 그거 갖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투입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 공식 안에서는 말이 돼요. 깔끔하게 딱 떨어져. 야 국제무역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 바나나가 남아. 야, 너는 뭐 망고가 남아. 서로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 둘 다 바나나 망고도 같이 먹고 원래 삶의 만족은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딱 떨어져. 네. 너무 좋아. 근데 그래프로 딱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죠. 아 근데 무역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석유도 써야 되고 들어가지만 그거는 계산해서 빼고 설명한다. 이렇게. 그리고 공장 돌려서 GDP가 올라가는데 그 공해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뺄게. 그래서 뭐 외부 요인이라고 딱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페이퍼상의 왕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 같은 거는 이제 완전 외부 요인 빼버린 거잖아요. 왜 빼버린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수익도 내고 했으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근간인 이제 환경이 무너지는 걸로 인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데 BIS 같은 이렇게 똑똑한 데는 이해를 하는데 네. 이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이제 디스를 한 거죠. 네, 그게 좀 그래서 BIS가 이런 외부 요인을 경제학자들이 잘 계산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어떤 게 있죠, 김난 쌤? 네, 이제 BIS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기후 위기가 농산물, 에너지 자원 이 두 가지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불러올 수 있고 또 폭염 안 그래도 많이 걱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도 막 내부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막 폭염 이렇게 심하면 재택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런 얘기 하는데 폭염으로 인한 근무 시간 단축 뭐 이런 것처럼 인적 자원도 되게 활용도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경고를 던진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악화가 되겠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금융시장에는 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밖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폭염 때문에 이제 건설 기간이 늘어나면은 사실 그때는 네. 작업이 힘드니까. 그럼 뭐 부채를 뒤늦게 상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부채를 늦게 상환하면은 은행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네. 근데 거기다가 또 기후 위기가 끼어 있잖아요. 이 네. 그린스완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폭풍이라던가 홍수라던가 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 이상 기후들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피해 복구 비용 뭐 이런 것들, 재정적 손실도 점점 증가를 할 것이고. 그 농산물 가격 변동을 BIS가 얘기했다는데 사실 그 농산물도 이게 보험이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저기 망할 때를 대비해서 흉작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흉작이 진짜 정말 큰 농장에서 이제 발생한다. 뭐 대륙으로 산다. 그러면은 그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딱 못한다는 거죠. 그 과학자들은 뭐 일어날까라고 경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한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고가 보통 잘해야 한 10개 정도 난다. 그러면 한 뭐 100명이 다 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험비를 내면 그래 뭐 10명 거 물어주면 되지. 그다음에 자기가 수수료 받고 남기고 이런 식인데 네. 그 확률이 깨지기 시작하면 기후가 바뀌면서 20개가 피해를 보고 30개, 40개 늘어나 버리면 금융 쪽에서는 왜 이러지? 하면서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과학자가 예, 지금 이게 바뀌어서요.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하는데 야 나는 동의가 안 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코로나도 그린스완에 좀 들어가요. 기후 변화까지 갈 것도 없고 코로나 같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예측 못한 거죠. 기후 변화까지 네. 가야지 쌤. 왜 그래? 아니 무슨 기후 변화 전문 아니 기후 팟캐스트. 변화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언제 급속화될 수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흥미로운 게 이 그린스완이라는 개념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려고 만든 건데 네. 코로나가 굉장히 비슷한 성격으로 와버린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체계적으로 한 표를 한번 소화해 봅시다. 그러면 네. 자 그럼 또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 이제 차이점을 좀 정리해 놨는데 그 화이트 스완은 그냥 그럭저럭한 그러니까 크지 않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식당이 몇 개 망할 수도 있고 뭔가 경기가 침체가 될 수는 있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회사가 막 다 와르르 문을 닫고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을 회복할 수 정도. 있는 그러니까 뭐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 그렇죠. 요즘 장사가 좀 안 되네.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는데 다시 잘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거고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매시브하다. 아주
심대한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그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근데 이제 다만 시간이 지나고 그 피해 입었던 부분이 이렇게 다시 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너무 올랐다가 폭락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우리가 가치 평가 높았다. 적당한 수준으로 다시 평가를 하자. 폭락했는 상태는 이거는 좀 아니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블랙스완이 가져오는 임팩트고. 그러니까 뭐 집값이 폭락하는 수준 그런 거죠. 하지만 다시 또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일단 회복을 시켜버렸죠. 그린스완은 뭐냐면 이것도 매시브해요. 매시브하게 이제 막 광범위하게 임팩트가 오는데 그게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내지는 아예 문명 자체를 아주 심대하게 피해를 주는 거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이건 한번 거기까지 가고 나면 거기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기다 건물 지어놓으면 10년 뭐 50년 100년 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피해가 블랙스완은 어쨌든 그냥 집값 정도 떨어지는 건데 뭐 주가 떨어진다든지. 그린스완은 이제 이게 사람 목숨이 달린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이 적게 하면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더 자주 오거나 하면은 그 사람 목숨에 바로 직관됐다는 게 그린스완과 블랙스완의 차이인 거죠, 그죠? 진짜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정도인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 좀 저도 약간 식겁한 게 사람이 죽는다, 뭐 휴먼 라이브스 이것까지는 뭐 오케이 사람이 뭐 죽는 경우 생기죠. 근데 문명. or even civilization 문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문명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사실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전염병 이런 뭐 식량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던 문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마다 또 정책 권고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화이트 스완은 뭐 딱히 뭐 원래 있던 거라. 뭐돈 약간 풀고 세금 조금 덜 걷고 뭐 약간 뭐 이런 뭐 그런 거? 그럼 만약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 했던 돈을 막 찍어가지고 야 지금 돈이 양적 안 완화 돌아 뭐 이런 거. 확 풀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야 돈 많으니까 다시 빌려주고 뭐 주식도 좀 사고 이러면서 다시 올라갔고 코로나도 사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럼 그린 스완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막아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린스완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문명이 붕괴되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BIS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정책적으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일단은 그래서 그 리스크 모델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리스크가 올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뭐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트 스완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 그냥 그거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블랙 스완 같은 경우는 한번 일을 겪고 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좀 다시 좀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 할까라고 전략을 짜서 하면 된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몰기지론, 그거를 갖다가 막 파생 상품 만들고 이랬다가 박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딴 거 이제 만들지 마. 그딴 거 만들어도 그 비전문적인 사람한테 막 거래하게 하고 그러지 마. 니들끼리 좀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둬버렸어요. 규제를 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반복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러면은 그린스완은 어떻게 하느냐? 그린스완이 닥치면. 이게 완전히 이해도 되지 않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디엇 액션, 그러니까 당장 손을 막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참 골아픈 게 coordination under radical uncertainty. 이게 뭔가 조율을 하려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린스완이 왔을 때는 radical uncertainty면은 엄청난 불확실성 안에서 뭔가 이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고 약간 추측을 한 상태로 거기에 대응을 바로 해야 근데 된다는 원인은 거죠. 알죠. 왜냐면은 처음에 그 확률하고 과학자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CO2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그래요? 그럼 내가 CO2를 찍어낼까? CO2를 걷어들일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나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하면은 기후 변화도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안 좋은데 이게 얼마나 갑자기 한꺼번에 크게 몰아닥칠지. 그러니까 예상보다 빨리 안 좋아지고 예상치 못한 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대비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그 또 나라마다 이제 다 그 조직의 그 탄력성이나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못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지금 사망자 숫자가 이제 뭐 정부 나라별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BIS가 그래서 얘기한 것 중에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네.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그린스완이라는 현상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네. 근데 이제 필요한 건 기후위기에 따른 그런 위험성을 미리미리 평가를 하고 관련 규제를 개발하고 또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게 매우 필수적이고 네. 근데 탄소세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IMF가 네. 권고했던 거. 네. 근데 이 글로벌 탄소세 부과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는 이상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네. BIS가 IMF에 자극받았네. 아예 자극받은 거 확실히 자극받은 것 같고. 그래서 윤탁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 그린스완을 미리 분석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속 가능 개발 여기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린 뉴딜 이런 거에 금융적인 지원이 가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게 네, 맞아요. 개발할 수 있는 데다가 지원해야 된다. 네, 제가 하나 이제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가 되게 두껍고 이게 읽기가 좀 어려워서 저도 정말 중간중간 네, 봤습니다. 이럴 때 쓰는 꼼수가 뭐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언론에서 이게 네. 요 보고서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는 거를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하고 또 이제 다른 또 뭐 소규모 채널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좀 봤는데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그린스완이 오기 전에 나름대로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금융 정책으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산 뭐 중공업이 망하게 됐다. 네. 화석연료 쪽에 너무 집착하다가 그러면 아 그래 거기 자산은 이렇게 손실 처리하고 뭐 일부 사업부는 뭐 우리가 뭐 주식에도 사놨다가 뭐 그거 좀 살려가지고 나중에 좀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의 원래 그 미션은 물가 안정성 유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안정성 유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해져가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회 불안도 심해지면 사실은 중앙은행에 손 쓸 수 없다. 예. 그리고 금융자원이 자연자원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고기 사라지면은 양식이나 대체라도 사 먹게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 안 되는 네, 거죠. 바다에서 양식도 안 되고 물고기가 네. 없으면 네. 돈을 줘봤자 쓸모가 없는 거죠. 그쵸. 예, 네. 그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뭐 사 먹을 게 없는 거야. 네, 마트에 물건이 없어.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떠오른 말이 뭐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돈이면 다 돼. 예전엔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린스완이 오면 돈으로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하냐면 야 기후 위기를 막는 일은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니들이 이렇게 일을 벌이면 우리가 뒤처리는 해줄 수 있어. 근데 그린스완이 온 다음에는 우리가 뭐 쓰는 자 그럼 달러 더 찍을게 뭐 이런 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현재 중앙은행이 이걸 또 막 모든 걸 움직여가지고 하기에는 또 어렵다. 그래서 다른 중앙 부처들이 기후 위기 그린스완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된다. 뒷받침을 해줘야 네, 된다. 뒷받침 해줘야 되고 중앙은행은 탄소세 같은 걸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 더 다른 수단을 강구해라.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에 그걸 하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도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린스완 왔을 때는 못한다. 이게 약간 이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린스완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이 유럽 중앙은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마 지석쌤이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녹색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녹색 그 지속 가능한 기업의 채권을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린스완이 이제 닥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네.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뭐 기승전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크루그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재난지원금 가지고 뭐 국가 재정에 뭐 부채가 40% 이하로 유지돼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주장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런 수치를 유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린스완을 막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린스완을 막다가 블랙스완이 몇 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블랙스완이 뭐 몇 번 오더라도
그린 스완은 막아내야 된다라는 게 약간 이제 BIS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영국의 투자은행 뭐죠? 영국 그 ECB라고 하는데 거기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 유럽 중앙은행이죠. 예, 유럽 영국은 중앙- 이제 유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는 잊어야지. 자, 그래서 과거는 예, 잊어야지. 그 ECB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라서 우리가 뭐 채권을 찍던 뭘 하던 간에 국채를 뭐 내던 간에 녹색 산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온실가스 줄일 수 있다면 사실 이거는 하는 게 맞다라는 지금 은행권 사이에서의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뭐 화이트 스완이랑 블랙 스완이랑 또 새로운 개념인 그린 스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게 제일 맛있을까요? 또 야생 동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배워야죠. 예. 맛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또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길 또 바라고, 종식되면 또 취준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 단어죠. 네. 그린 스완 한번 배워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재밌었고 그 와중에 실제로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됐다는 사실도 조금 놀라웠고 네, 1700년에 발견된 건데 네, 무엇보다 지난 방송보다 조금 뇌와 입이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완이라는 게 좀 제가 있었을 때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근데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지금 조금 오네요. 간당간당하죠. 왜냐하면은 10년 안에 50% 줄여야 되는 건데 온실가스를 그리고 그것도 약간 보수적인 전망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의 목표로 가면 불가능하잖아요. 뭐 거기다가 트럼프가 재선까지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처럼 해버리면 깽판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저도 이 보고서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것저것 보다가 보통 이런 얘기하고 그린 스완을 대비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네. 기후 위기를 대비하자. 네. 근데 대비할 수 없다. 이 진행 무조건 중이니까. 못 오게 막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을 차라리 써서 하여튼 그린 스완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를 하여튼 뭐 중앙은행 모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조금 약간의 희망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저는 예.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한 게 탄소세 같은 경우도 되게 아직도 도입을 막 잘안 되고 적극적으로 있죠.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부족하고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 블랙 스완과 그린 스완의 큰 구별점은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네. 정말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좀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이거는 뭐 돈만 풀어서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돈으로 안 돼요. 막 그리고 진짜 정말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깝지만 네. 어떻게 그런 선진국에서 10만 명씩 죽는다라는 거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 스완 저 기후 변화가 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금융권도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의 그 켈시님이 부르는 메이비 들으면서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내용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